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룡입니다. 오늘은 한문 문법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문법은 원칙적으로 한문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인데 그 문장에 적용되지 못하면 한문 문법 공부는 단순히 문법 공부를 위한 문법 공부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논어, 본문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문 문장 구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넘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후에 논어 공부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 나머지 전체적인 문법 정리를 위해서 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문 문형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의 기본 문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서술어가 명사 서술어가 있고 형용사 서술어가 있고 동사 서술어가 있다. 그러면 분류를 하면 세 가지 문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우리말로 은, 는, 이, 가가 붙고 명사 서술어에는 뭐뭐이다, 선생이다, 학생이다 뭐 이렇게 형용사에는 뭐뭐하다 이렇게 붙고 동사에는 뭐뭐 한다 이런 말이 우리말로서는 붙어야 되는데 한문에서는 그냥 주어, 명사, 주어, 형용사, 주어, 동사 특히 이제 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붙을 수도 있고 보어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동사일 때의 한정에서 그래서 목적어는 을, 를 붙고 보어는 뭐뭐가 되다. 나는 선생이 되었다 그러는데 되었다라는 말만 갖고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보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가, 무엇이 들어가는 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서술어, 서술어는 명사 서술어, 형용사 서술어, 동사 서술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말은 있는 이가가 붙어서 주어가 뒤로 가든 목적어가 을을이 붙어서 앞에를 가든 상관이 없는데 한문에서는 얘네들이 변화무쌍하게 앞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전치될 수도 있고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특히 잘된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역사책 같은 경우는 주어가 생략되면 역사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많이 원칙을 지키는 편인데 문학작품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주어를 꾸미는 관형어가 붙어서 주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가 붙어서 서술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 목적어 보어도 이건 명사류이기 때문에 관형어가 붙어서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전치 수식으로 앞에서 수식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후치 수식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사가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한문이 해석하기가 어렵고 지금 중국 사람들 중국어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 논어 맹자 읽어보라 그러면 못 읽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한문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그 문장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 이렇게 원칙을 세웠지만 원칙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자 하나하나 그 전체적인 문장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도 기본은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다. 이걸 염두에 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예문이 쉽고 확 와닿아야 되는데 명사서술어는 대표적으로 시, 구, 야 이런 것이 구는 공자님 말씀이고 공자님 말씀이니까 공자님 이름입니다. 이런 것이 나, 이다 이렇게 이다로 끝나는 야가 이다로 종결을 하는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서술어가 되는 명사서술어 명사서술어 구문은 야구문, 자야구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형용사서술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로 얘기를 하면 호, 범, 상자, 선, 의 이런 문장을 배운 적이 있는데 호범상자가 주어고 선이 서술어로 형용사 서술어 드물다 뭐뭐하다 형용사 서술어로 선의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플러스 목적어는 지난번에 우리가 또 배운 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자 무온 군자는 얘가 주어고 힘쓴다 서술어고 근본을 힘쓴다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보어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는 뭐뭐가 되다 예 쓰이는 게 보어인데 영어에서는 뭐뭐이다 우리 한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위 뭐뭐이다일 때 위가 나오면 이게 보어가 쓰이고 뭐뭐가 되다 뭐뭐이다 쉽다 어렵다 뭐뭐가 쉽다 어렵다 할 때 이게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면 지난 시간에 배운 화, 위, 귀 화목이 귀한 것이 되다 화목한 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이렇게 보어 문장이 나옵니다. 이건 많이 나오지는 않고 한문에서 주로 나오는 문장이라 하면 이게 동사 플러스 목적어 요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문에 품사라는 게 있습니다. 품사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어기사 이렇게 이 품사를 나누는 명칭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규정하는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여기에 부사까지 치기도 하고 부사는 허사에 넣기도 하는데 요거를 실사라고 합니다. 실사 열매실 실사 그리고 여기에 부사는 허사에 넣기도 하고 실사에 넣기도 하는데 얘를 허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품사들이 문장에 들어가서 주어 역할을 하느냐 서술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느냐 여기 품사가 문장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명사는 여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가끔 명사 서술어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명사가 동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부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명사의 전용이라고 그러는데 동사 형용사 역할을 하고 우리 예를 들면 군군 신시인 할 때 임금은 임금이다 명사 서술어로 해석을 안 하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된다 동사로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명사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만 쓰이면 우리가 해석하기 좋은데 이렇게 전용돼서 동사로도 되고 형용사로도 되고 부사로도 되고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우리 맹자 보면 서민, 자래 서민들이 이게 자가 아들 자자 명사인데 자식처럼 왔다 오다 얘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일을 벌일 때 자식들이 와서 진심으로 돕는 것처럼 문왕이 뭔가 영대를 만들고 뭐 연문 만들고 대를 만들 때 서민들이 기뻐서 즐겁게 자식처럼 왔다 할 때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서술어 역할을 하고 서술어 또 하나 형용사의 중요한 역할은 관형어 역할을 하는데 관형어 여기에 관형어란 명사류를 수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어 앞에서 관형어가 붙어가지고 주어를 이렇게 수식하는 착한 사람, 뭐 아름다운 여인 할 때 그런 형용사가 관형어 역할을 해서 주어 앞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 보어 앞에서 관형어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형용사. 그런데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동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고 또 명사 역할도 하고 전용이 또 심각하게 됩니다. 동사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게 큰 주된 임무인데 동사도 명사 역할을 하고 또 전용되고 그렇습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부사를 또 이렇게 애들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 서술어 앞에 형용사 서술어 앞에 동사 서술어 앞에 요 앞에 붙어가지고 부사어 문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관형어도 들어가고 부사어도 들어가고 목적어에 또 관형어 들어가고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고 해석이 어려워지고 또 부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변화 무쌍하게 되면 또 어려워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사를 허사로 넣기도 하고 실사로 넣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서 이것이 부사어 역할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명사 목적어를 꼭 대동해서 부사어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접속사는 문장 접속에서 이나 아니면 그러나 뭐 이렇게 접속사가 또 있고 어기사는 뭐 이런 종결 어기사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허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장의 해석의 주가 되는 건 실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사를 또 무시하면 안 되고 허사도 문장 속에서 문장 형식을 결정한다든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사로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수사, 어기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관용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역할을 한다까지 서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주어, 명사, 서술어, 주어, 형용사, 서술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이런 기본적으로 한문 문형이 기본 문형이 결정이 되어 있다. 거기에 관용어가 붙거나 부사어가 붙거나 해서 문장이 길어진다. 이게 기본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하시면 문장이 나왔을 때 주어 고르고 서술어 고르고 아니면 목적어를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리가 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한문의 해석 능력의 진전이 크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기본 문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